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의 결혼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재혼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결혼이라고 치기에도 좀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에서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으로만 쳐도 2주가 안 될 정도로 몹시 짧거든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큰 중대사인 게 결혼인데 어떻게 그 짧은 혼인 기간을 끝으로 갈라섰냐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다시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도 기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사학 전공 대학 교수세요. 어머니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인품도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지원으로 커오면서 힘든 일은 크게 모르고 살았고요. 참 운이 좋았죠. 저 자체도 평범한 모범생이어서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 식품사업 개발팀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참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 남자, 제 첫 남편인 이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씨의 아버지는 메이저은행 지점장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도 좋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호감형이었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요. 소개로 만난 저희는 단박에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조건이나 환경, 성격도 비슷했으니까요.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게 되었죠. 저희 집 먼저 찾아뵀었고 그 후 그 민준 씨네 집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셨어요. 표정도 별로 없으시고 말수도 없으시고요. 반면 어머님은 엄청 밝고 명랑하시더라고요. 민준 씨가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비 시부모님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만나뵈니 어머님은 제 생각과 달리 밝고 활발하신 성격이셨어요. 말투 자체에 애교가 많으시고 말수도 많으시고요. 무엇보다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우, 피부도 하얗고 너무 예쁘다. 우리 민준이가 눈이 높아서 어떻게 결혼하려나 했거든. 영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알고 보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오려고 그랬나 보다.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어머님이 감사했는데 도리어 민준 씨는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 너무 듣기 좋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새아가. 네.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 본가 말고 한정식 집에서 다 함께 만났거든요. 제가 가자미 구이를 잘 먹자 일부러 제 앞에 갖다 놔 주시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 많이 먹어? 네. 복스럽기도 해라. 우리 서정이 예쁘고 복스러워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없어요. 어머님 딴에는 저 칭찬해 주시려 하신 말씀 같은데 아버님은 표정을 확 굳히시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책을 떨어? 밥 먹는데. 엄청 싸늘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은 눈치 보시더니 알겠다면서 조용히 식사만 하시고요. 저는 그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안하실 것 같았는데 민준 씨도 그 모습이 익숙한 듯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그때 그 집 분위기를 좀 알 것 같았어요.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님. 원래 성격은 밝고 명랑하신데 그런 아버님 옆에서 주눅 들어 사시는 어머님. 그리고 그런 게 익숙해 보이는 민준 씨까지. 화목한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라 좀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 비슷할 순 없으니까요. 그날 헤어지기 전 어머님은 따로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연락처를 드렸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퇴근 시간쯤 어머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요. 급하게 나가보니 어머님이 계셨어요.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생각나서. 아, 그러셨어요? 약속 없으면 뭐 밥이라도 먹을래? 네,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과 근처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식사 자리보다 저랑 둘이 있으니 훨씬 밝고 재밌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셨어요. 신혼집은 어디서 한다고 했지? 저는 어머님의 질문에 의아한 기분으로 대답했죠. 네? 민준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애니? 무뚝뚝해가지고 지 알아서 한다고. 아, 정말요? 여기서 그렇게 안 멀어요. 짐은 다 넣었고? 네, 큰 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결혼한다는데 지 알아서 한다고 신경 끄라고 하니까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아들들이 다 그렇죠 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정이처럼 사근사근한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우리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자. 네, 저야 좋죠. 저기 신혼집 한번 구경해 봐도 돼? 민준이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 와보라는데 나는 좀 궁금해서. 네,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기로 했어요. 집은 민준 씨가 해왔고 저는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었죠. 결혼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감살림만 들어있는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어머님이 슬쩍 보시더라고요. 혹시 민준이 생일이니? 아, 네. 민준 씨가 그렇게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봤으니까 나중에 비번 바꿔. 아, 아니에요, 어머님. 보셔도 상관없죠, 뭐.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님과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본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좋고 예쁘게 해놨다. 너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저희 집 가구도 만져보시고 식탁도 손으로 쓸어보시더라고요. 나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에이, 어머님 댁은 더 좋잖아요. 남편 본가는 훨씬 평수가 큰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시더라고요. 그래 봤자 뭐. 그러더니 어머님은 안방도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 이 침대 엄청 좋은 데 거잖아. 여기 주문 제작하는 거기 맞지? 엄청 비쌀 텐데. 저희 엄마가 침대가 좋아야 건강에 좋다고 좋은 거 해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좋다. 어머님은 침대 끝에 앉아보시더니 너무 좋다는 말을 연발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어머님이 리액션도 참 잘하시고 소녀 같으신 부분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 시간이 흘렀고 저는 남친과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지인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여행도 바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모리셔스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고급 리조트의 이국적인 풍경,
그곳에서 즐거운 휴양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저는 여동생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통화돼? 말해. 저는 늦은 밤이었고 동생은 오후인 시차였습니다. 동생은 뭔가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형부 있어? 자는데? 언니, 엄마랑 나랑 오늘 얼마나 기막힌 일 있었는 줄 알아? 무슨 일? 언니가 언니네 집 정수기 설치 때문에 언니 신혼집 좀 가 있어 달라고 했잖아. 정수기 설치 기간이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가 돼서 제가 동생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지. 엄마랑 나랑 언니네 신혼집 갔거든? 근데 왜? 내가 기가 막혀서 언니네 신혼집에 언니네 시어머니가 있어. 게다가 옆에는 웬 이상한 남자랑 같이. 뭐?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비어있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계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옆에는 웬 남자까지 있었다뇨. 무슨 남자? 누군데? 언니네 시어머니 애인인 것 같던데? 애인?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일단 자고 있는 남편을 피해 드레스룸 쪽으로 가서 통화를 마저 했죠. 정말이야? 엄마랑 나랑 집에 들어갔는데 딱 봐도 이상한 거야. 집이 어수선하고 식탁 위에는 뭐 먹고 올려둔 포장지까지 있고 이게 뭔가 해서 보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언니네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야. 서로 놀라서 소리 지르고. 언니네 시어머니 딱 봐도 거기서 자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 엄마가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여기 왜 있느냐고 하니까 도리어 엄마더러 사부인은 여기 어쩐 일이냐 그래. 우리는 정수기 설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언니네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가 정수기 설치하는 거 기다린다고 우리더러 자꾸 가라는 거야. 뭔가 이상해서 엄마가 안방을 확 들어가니까 언니 침대에 웬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니까? 엄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언니네 시어머니하고 그 남자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엄마랑 나랑은 이걸 뭘 어째야 되나 싶다가 결국 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여동생의 말은 들어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희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오신 것, 거기다가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고 그 애인을 저희 신혼집으로 끌어들이셨다니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일단 끊어봐.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인데 민준 씨는 더 큰 충격일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참이나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민준 씨가 자다 깼는지 저를 찾으러 드레스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민준 씨더러 앉아보라고 하고 이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냐며 날뛰긴 하는데 그게 어머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왜 남의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 짓거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어머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원래 아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자기야, 혹시 어머님한테 애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제 물음에 민준 씨도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한참의 고민 끝에 민준 씨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실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어?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시부모님을 만나 뵀지만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이혼하셨다니 언제? 나 고등학교 때 엄마가 바람 펴서. 바람? 바람 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다 나 대학 때 다시 만났는데 서로 연락은 잘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러다가 나 결혼해야 되니까
엄마 자리 좀 부탁한다고 말했지. 민준 씨의 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다고 그냥 말하면 되지. 굳이 제 앞에서 이혼 안 한 척 연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온 가족이 전부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자기가 이상하게 볼까봐. 자기네 집은 다 사이도 좋고 단란한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도 전에 색안경 끼고 볼까봐 그랬지. 나를 그렇게 봐? 차라리 미리 말을 하는 게 낫지. 지금이 더 이상해. 어차피 바로 들통날 걸 왜 속인 거야? 결혼하고 나선 말하려고 했어. 근데 하여튼 엄마 진짜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나저나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알고 비번은 어떻게 알았지? 혹시 네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드린 건 맞아. 궁금해하시길래. 어쩐지 결혼하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르신다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진짜 우리 엄마 거머리 같아. 지겨워. 저는 그 순간 민준 씨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를 거머리 취급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거머리 취급할 정도로 싫어하는 엄마인데도 결혼할 때 저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이혼 안 한 것처럼 연기를 시킨 것도 이상했고요. 그 순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준 씨는 심란하고 꿀꿀한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침대를 보니 어머님과 외간 남자가 뒹굴었다는 생각에 너무 더럽고 쓰기도 싫더라고요. 남편도 제 기분을 알았는지 원래 쓰던 매트리스는 자기가 처분하고 새 걸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제 기분도 별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해 욕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다시는 얼굴 볼 생각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은 엄마랑은 인연 끊을 거고 그냥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면서 연기에 동참한 시아버지가 다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다음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엄마도 너무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이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까지 하면서 속이려고 한 게 너무 기막히다면서요. 게다가 이서방 엄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애인이라는 남자랑 아들 신혼집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이게 정상적인 집이 맞느냐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랑 대화 도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저희 집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가방에서 지갑이 흐른 것 같은데 좀 찾아봐 줄 수 있냐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소리 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찾아보니 협탁 밑에 지갑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찾으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참나, 지갑 찾아달라고 전화 온 거야? 여기 온대. 잘됐다 차라리. 한번 물어보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왔어요. 어머님은 부끄러운 것도 없으신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내 선물은 없어? 네? 아니요. 그 멀리까지 가놓고 왜? 잘 놀다 오지. 저기 내 지갑은? 안에 있는데요. 저희 엄마 와 계시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부인께서?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셨어요. 저희 엄마도 떨떠름한 기분으로 물어보셨죠.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서. 별 뜻은 없고요. 서정이가 초대해줘서 그때 잠깐 여기 왔었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그래서 다시 잠깐 와봤어요. 아들네 집이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딱 보니까 애들 신혼여행 간 기간 동안 여기서 계속 지내셨던 것 같던데 그 남자분이랑. 오래 안 있었어요. 한 이틀 있었나?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빈집이고 잠깐 쓴 건데 그게 이렇게 사람 몰아세울 일인가요? 다른 집도 아니고 아들 집인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참 성격 좋고 다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뻔뻔함 그 자체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주인도 없는 빈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애인이란 분이랑 이틀이나 지내셨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가요? 얘 서정아, 너 착해 보여서 좋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른한테도 눈 동그랗게 뜨고 할 말 다 하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 이혼하셨으면서 무슨 시어머니예요? 게다가 이 일로 민준 씨는 다시는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던데요. 참나. 얘, 너 그러면 너네 남편한테 똑바로 전해. 안 보고 사는 건 안 보고 사는 거라도 돈은 똑바로 보내라고. 무슨 돈이요? 엄마 행세해주는 돈. 네? 아니, 돈까지 받고 해주신 거란 말이세요? 참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기막힌지 머리 싸매고 아무런 말 안 하시고요.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민준 씨 엄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돈 받고요. 걔도 나 엄마 취급 안 하는데 내가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님이 애초에 바람나서 민준 씨 버리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민준 씨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나, 부부는 부부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 어머님은 언짢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 지갑이나 내놔. 저기 올려뒀어요. 어머님은 지갑을 챙기더니 나가기 전 저를 쏘아보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나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거 맞아. 근데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시아버지 될 사람, 민준이 애비, 그 사람한테 내가 걸핏하면 맞았어.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툭 하면 맞고 살았다고. 나도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워서 그래서 남자 만난 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내가 민준이 걔한테 같이 도망가자고도 했어. 근데 민준이 걔가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엄마는 집불도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키우니 해. 부모 이혼했다고 하면 자기 앞길 막히니까 괜히 엄마도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하더라. 그게 맞고 사는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그때 남편이고 자식 새끼고 정 다 떨어져서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간 거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하지 마라. 나도 정말 한 맺힌 거 많은 사람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악을 쓰더니 지갑을 챙겨 가버리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어머님의 말도 참 충격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랜 기간 아버님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걸 지켜본 민준 씨가 자기 앞길 막히니까 엄마더러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기막혔습니다.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셨고요. 게다가 시아버지도 평생을 그렇게 아내에게 폭력을 썼던 가정폭력범이라니 진짜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넓고 좋은 집에 직업 좋고 여유 있는 아버님과 밝은 어머님, 능력 있고 젠틀한 민준 씨까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가정인데 진짜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 일을 아빠에게 다 알리셨고 저희 아빠도 그런 집하고 연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요. 저희 집에 꿀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와 남성 평력이 있는 어머니, 거기다가 그런 사실을 자기 앞길 막는다는 이유로 묵인하기 바빴던 민준 씨까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당연히 민준 씨도 난리가 났죠.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건 잘못했지만 이혼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 과정에서 결혼식 올린 지 몇 주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자신의 관계와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단호하게 헤어지자는 뜻을 내비쳤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혼수품도 다 빼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일방적이라며 난리를 쳤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 해도 헤어지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끝을 내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 씨는 이게 다 자기 엄마 때문이라며 끝까지 자기 앞길 막는다고 원망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외간 남자와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한 건 기가 막힐 일이고 저희의 이혼에 결정적인 일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이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그 때문이 아니라 민준 씨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삶의 반려자로 맞이하는 부부관계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일은 다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충 넘기고 덮는다고 해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 탄로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좋은 것만 앞에 남겨두고 싫은 것, 부끄러운 것은 가두고 숨겨두면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다 터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사가 그 남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끝까지 속이고 감추려고만 한 건 그 남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떳떳해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도 앞길 막는다며 엄마만 원망할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랑과 친구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적이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친구와 남자친구가 배신을 때린다는 얘기는 인터넷이나 건너서 들은 적은 한두 번 있지만 제가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배신한 건데도 결국 저만 남친 뺏기고 친구도 잃은 불쌍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 두 인간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개인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전문 과정을 밟아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제 개인 꽃집을 열게 되었죠. 저는 대학 친구들과 2, 3개월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는데요. 그중 소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희하고는 대학교 때 꽤나 단짝인 친구였는데 사회생활 하고부터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다 같이 모일 때 말고는 따로 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픈한 꽃집이 소희네 회사와 가까웠습니다. 소희도 제 개업식 날 와서 축하한다며 회사도 가까우니 종종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꽃집은 7시에 문을 닫는데요. 소희가 연락이 와서 자기도 곧 퇴근하는데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고 가게 문 닫고 소희네 회사 근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가게 뒷정리를 하면서 남은 꽃 몇 송이를 선물로 소희에게 주려고 한 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희네 회사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소희가 직장 동료로 보이는 한 남자랑 얘기를 하며 퇴근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소희야. 지영아. 저는 웃으며 소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금방 왔어. 그때 소희 옆에 있던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이분은 같은 팀 직원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그 남자도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랑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임대리님은 바로 집으로 가세요?
아, 예. 뭐 드시러 가세요?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저쪽에 스테이크집 새로 생긴 곳 맛있더라고요. 거기 가보세요, 친구분이랑. 아, 어디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약간 길 찾기가 어렵던데. 그 남자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길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냥 상호명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위치는 아는데 가게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같이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됐어요. 뭘 일부러.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갑자기 가게를 가르쳐 준다고 저희랑 같이 가더라고요. 소희는 표정이 조금 얼떨떨해졌죠. 그렇게 가던 길에 그 남자가 저에게 불쑥 묻는 겁니다. 이주임님 친구분은 친구한테 주려고 일부러 꽃다발 사오신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꽃집 하거든요.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꽃집 어디요? 길 건너에 새로 열었어요. 한 달 정도 됐나? 그렇구나. 저는 아까 회사 입구에서 웬 꽃처럼 예쁜 분이 화사하게 꽃을 들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주임 친구분 너무 미인이시다. 그 말에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이 남자 친화력이 참 좋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스테이크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여기 맛있어요. 그럼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주임 님도 내일 뵐게요. 라면서 그 남자는 도착하고 나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가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가실래요? 아휴, 친구 두 분이서 식사하는데 제가 끼어들면 되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요. 먹고 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엉격거래 소인의 직장 동료분까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같이 있다 보니 말도 재밌게 하고 싹싹한 성격이라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렇게 식사도 하고 근처 술집에서 셋이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꽃집 명함을 받아들고 꽃 살 일 있으면 꼭 여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가 뜬금없이 친구네 직장 동료하고도 같이 먹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녁 시간쯤 저희 꽃집으로 그 남자가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때 식사도 같이 했는데 소인의 회사 동료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무택이요. 기억나요, 이름. 저희 어머니 갖다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예쁘게 꽃다발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어머, 어머님한테 선물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님 생신이세요? 예? 아, 예, 뭐. 그렇구나. 그럼 제가 특별히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정성을 다해 꽃다발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얼마죠?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저번에 소희랑 저 밥도 사주셨잖아요. 그 말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때 눈치 없이 괜히 끼어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건 제 선물이에요.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좀 감동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지영씨, 네, 실은요, 오늘 저희 엄마 생신 아니세요. 네? 제가 지영씨 다시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려고 핑계댄 거예요. 실은 그때 지영씨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로비에서 꽃다발 들고 서 있으신 모습이요. 제 이상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희씨랑 식사하는데도 괜히 따라간 거고. 그 남자의 갑작스런 고백에 놀라기도 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니 그 남자는 허둥지둥 거리더니 저기 괜찮으시면 다음에 차 한잔 해도 될까요? 이주임한테 물어보셔도 알겠지만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좀 갑작스럽긴 해도 저도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격도 무던해 보이고 그때 대화를 나눠보니 재밌고 쾌활한 사람이더라고요. 인상도 좋고요. 저도 싫지는 않았기에 그럼 다음에 차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은 이미 준비했으니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했죠. 그 남자는 자기가 연락하겠다며 그렇게 가게를 떠났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곧바로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희도 제 얘기를 듣고 놀라더라고요. 임 대리님이 그랬다고? 나 너무 놀란 거 있지? 진짜 놀랍다. 임 대리님이 너 같은 스타일 좋아했구나. 그래서 너는 어떤데? 나도 뭐 한두 번 대화는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차나 한잔 하려고. 너도 괜찮다는 거야? 뭐 괜찮다기보다 그때 대화 나눠보니까 성격 좋으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웬일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남자가 연락이 왔고 저희는 카톡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이튿날 퇴근하고 찾아왔고 식사 후 차도 한잔 했죠.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그날부로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1년 정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쓰려고 자금을 모아뒀었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보고 딱히 해올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면 되고 아내 가정 가구도 싹 바꾼 지 몇 년 안 됐으니 그냥 써도 된다고요. 저도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집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보통 남자 혼자 사는 집이면 크든 작든 생활감도 느껴지고 어수선한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 남자네 집은 가정 가구도 세련됐고 깔끔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굳이 새로 살 필요도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굳이 신혼살림이라고 새 가전 가구 써야 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침대도 널찍한 킹사이즈였습니다. 남친은 자기는 비좁은 거 싫어해서 널찍한 침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킹사이즈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뭔가 해올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저도 있는 거 그대로 쓰기로 했고 필요한 자잘한 것들만 몇 개 더 사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단과 함께 남자친구 예복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 여행비는 제가 좀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가 이어질 때였어요. 어느 날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집이니? 오늘은 임대리님, 아니 남자친구 안 만나? 어제 봤고 오늘은 안 봐. 그렇구나. 나 너네 동네인데 혹시 나올 수 있어? 소희는 우리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고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생각도 나고 할 얘기도 있고. 그랬구나.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참 사람 인연 모르는 거다 싶어. 우리 회사에 놀러 왔다가 네가 임대리님이랑 그렇게 잘 되고 이제 결혼도 한다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임대리님 부모님은 만나봤어? 그럼 상견례도 했고. 그렇구나. 임대리님 혼자 사는 집을 신혼집으로 쓴다며? 우택 씨네 집 깔끔하고 좋더라고. 가정 가구도 싹 바꾼 지 몇 년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고. 제 말에 소희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지영아. 응? 임대리님 집 그리고 그 가정 가구들 왜 싹 바꿨는 줄 모르지? 그런 얘긴 안 했지? 저는 소희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임대리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어? 과거라니?
나도 들은 얘긴데 솔직히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 같고. 그게 뭔 소린데? 그냥 얘기하지 말까? 내가 이래도 되나 몰라. 하면서 자꾸 뜸을 들이는 겁니다. 뭔데? 말을 꺼냈으면 얘기를 해. 내가 이러는 거 순전히 너를 위한 거 알지? 그럼. 있잖아. 나도 이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 그래서 잘은 몰랐는데 임대리님 알고 보니까 전에 파혼을 한번 했더라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파혼? 청첩장까지 찍고 나서 파혼했다던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아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야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한테 시시콜콜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청첩장까지 찍고 파혼한 정도면 그래도 저에게 언질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 전혀 몰랐지? 오빠가 얘기 안 해줘서 몰랐어. 나도 몰랐지. 알았으면 진작 너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신혼집하고 가구들이 원래는 그전 결혼할 때 다 준비했었던 거라 그 말이지. 뭐라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쓰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남자친구가 이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것들이니까요. 소희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너 너무 기분 나쁘지? 좀 황당하네. 임대리님은 그런 얘기를 왜 너한테 안 했나 몰라. 믿음과 신뢰에 관한 거 아니야. 그냥 사귀다가 만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사이면 당연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내가 했다는 건 말하지 마. 알잖아. 나는 임대리님이랑 회사 같이 다니는 입장인데 껄끄러워지면. 너 생각하면 임대리님 행동이 너무 괘씸한데 또 나도 내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은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알아. 네가 얘기했다고 절대 안 하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됐다고 할게. 그래, 얘기해봐.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소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희와 헤어지고 나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죠. 자기야, 혹시 예전에 파혼한 적 있어? 그 말에 남친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정말 맞네. 그러면 지금 자기 집이며 가정 가구들 그것도 원래 그 여자랑 결혼할 때 쓰려고 장만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솔직하게 얘기해줘. 실은 맞아. 좀 어이없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 미안해. 자기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한 건데. 근데 자기랑 만나기 1년 전 일이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토났기 때문에 신혼집이고 가정가구들 그 여자랑 아무 상관없어. 그 여자는 아예 쓴 적도 없고. 그래도 그렇지. 미안해. 이미 지나간 일이라 굳이 얘기하기 좀 그랬어.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런 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줬어야지. 미안해.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냥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신혼집 살림 같아서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 그래? 나한테 또 뭐 속이는 건 없지? 그럼. 근데 자기야. 자기도 뭐 나한테 속이는 건 없지? 저는 남친의 말에 좀 황당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속여? 아니, 뭐 자기 과거라던가. 참나. 내가 자기처럼 결혼 앞두고 파혼이라도 했을까봐? 아니, 그렇다기보다. 난 그런 거 없거든? 그럼 나 자기 믿지. 하여튼 이런 일 한 번만 더 어물쩡해봐.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얼마 뒤 소희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물었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희가 좀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성격도 좋다. 그걸 그냥 넘어가? 왜? 다른 여자랑 청첩장까지 찍고 파혼했다는데 안 찝찝해? 뭐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깨지니까. 너는 무심한 거야? 단순한 거야? 이 문제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고? 왜 네가 더 흥분이야? 나는 별 생각 없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당연히 결혼까지 할 뻔한 여자가 있었고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제 입장에서 유쾌하진 않겠죠. 하지만 과거인데다 막말로 이혼도 아니고 파혼인데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희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소희가 또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있잖아. 내가 네 남자친구 임대리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뭔데 또? 우리 회식하잖아. 그럼 나는 보통 1차로 회식 끝나고 집에 가거든. 그럼 남자 직원들끼리 2차로 회식을 잘 간다더라고. 거기에 임대리님도 꼭 안 빠지고 같이 잘 간대. 근데? 나는 뭐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다 같이 여자 나오는 룸살롱을 잘 간다더라. 게다가 나이트도 가고 가면 여자들이랑 부킹하고 합석하고 그런다던데. 여자 나오는 술집? 그리고 나이트 부킹? 우택 씨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 남친이 제일 좋아한대. 너 몰랐지? 네 남친 완전 유흥주점 좋아하는 유흥 죽돌이래. 황당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런 데를 잘 간다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임대리님 겉으론 안 그래 보이는데 웬일이니? 엄청 밝히고 여자 좋아한대. 하긴 가만 생각해보면 너 처음 만난 날 바로 좋다고 따라와서 밥까지 사줬잖아. 솔직히 일반적으로 첫눈에 반했다고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니? 아, 나도 임대리님 너무 실망이다. 그거 확실한 거야? 나도 들었어. 남자 직원들끼리 우르르 여자 나오는 데 가고 나이트도 그렇게 죽돌이랜다. 너 너무 실망했지? 좀 그렇네. 그치? 너 너무 그렇겠다. 결혼까지 생각한 남잔데. 게다가 너랑 사귀면서 나이트에서 여자랑 합석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막말로 다른 여자랑 잤을지 어떻게 알아? 저는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희는 저 대신해서 더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단 알겠어. 참, 내가 이런 얘기 너한테 하는 거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알지? 오해는 하지 말고. 어쨌든 임대리님 우리 회사 사람이고 내가 임대리님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 내가 네 친구인데. 그럼 알아. 그래, 잘 생각해봐. 나도 임대리님 너무 깬다. 소희의 얘기를 듣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인 저도 있는데 몰래 나이트를 가고 여자들이랑 합석을 즐겼다니 충격이기도 했죠.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보면 잡아뗄 것 같기도 한데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바람을 핀 거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친척 들어오시니까 집에 좀 와라. 친척들한테 너 소개도 좀 시켜주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토요일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네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분들이 집으로 다 오신다고 했고 저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막상 도착해보니 아직 친척분들은 안 오셨고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한창 하고 계신 거예요. 왔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손 씻고 앞치마 입고 얼른 와서 거들어라. 할 거 많으니까. 하면서 다짜고짜 음식 만드는 걸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러 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일을 시키시는 거죠. 저는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어머님 말씀대로 손을 씻고 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남친은 심지어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랑 어머님 이렇게 둘이만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스럼 없이 시키셨고 제가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요리 별로 안 해봤니? 왜 이렇게 어설퍼? 네,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이제 결혼도 할 애가 주방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집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 결혼할 건데 어머니가 기본적인 살림도 안 가르쳐 주셨어? 하는 겁니다. 어머님 말에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머님을 몇 번 뵀을 땐 표정이 좀 딱딱하시긴 해도 성격은 좋으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인상을 막 써가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진짜 며느리라도 된 양 막대하시는 거였죠. 그 주방 자체가 저한테 낯설기도 하고 또 음식도 많이 안 해봐서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타박하고 뭐라고 하시니 서럽더라고요. 남친도 없고요. 아휴, 저러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이거 야채나 좀 씻어라. 이런 건 할 줄 알지? 네. 그렇게 저는 서러움을 꾹 참고 어머님 옆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생각보다 야무지지 않다고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만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친척들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신경 써서 정장 입고 갔는데 앞치마 두르고 3시간 넘게 진땀 흘리며 주방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욕 먹어가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어머님이 며느리인 저한테 어떻게 하실지 보이기도 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곧 며느리 된다고 이렇게까지 막대하시나 싶은 생각도 계속 들었죠. 그래도 일단은 이 시간은 버티자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뒤에 친척분들이 오셨고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제 인사 자리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인사만 드린 게 다고 어머님과 친척분들 둘러앉아 다 저한테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는 그 자리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저에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저도 거기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예, 너 뭐해? 식사 다 끝났으면 치우고 과일 좀 내와. 라며 당연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아휴,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어.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도망은 무슨 도망이에요. 우리가 집 해줘, 살림살이 다 장만해줘. 쟤는 몸만 들어오는 건데요. 이런 시집이 어딨어요 요즘. 그런데도 요거 조금 못하겠다고 도망가면 지복 지가 차는 거죠 뭐. 얘 지영아 뭐하니? 빨리빨리 좀 치우지 않고.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서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앞치마 벗어던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배짱은 없어서 일단은 상도 치우고 과일도 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설거지도 하래요. 그냥 확 나갈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결혼도 전에 이렇게 일을 시켜먹고 막대하는 시어머니라니 이 결혼 해도 되는 거 맞나 싶었어요. 가뜩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좋아하고 저 몰래 나이트 다니면서 여자들한테 헌팅도 한다고 해서 정 떨어지는데 어머님까지 저렇게 나오니 진짜 이건 아니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한참 하다가 실수로 찻잔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싱크대 안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어머님이 후다닥 들어오시더라고요. 뭐야! 죄송해요. 미끄러워서 얼른 치울게요. 야! 너는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벙쪘죠. 실수한 건데 저한테 야라고 한 것도 기분 나쁘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휴,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멍청하니? 설거지 좀 하라고 했더니 그릇을 깨? 일을 더 만드네.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깨도 이런 걸 깨! 뭐해? 얼른 치우지 않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더 참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잘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일하고 혼나고 욕먹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앞치마를 그냥 벗었습니다. 너 뭐해? 저 그만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가방 챙겨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 너 어디 가? 쟤 좀 봐라! 저 못마땅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 말 다 했니? 제 말에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휴, 요즘 애들 대바라진 것 봐. 저거 좀 시켰다고. 내 말이 옳게 내 예비 며느리 성격 장난 아니다. 고생 좀 하겠어. 하면서 거드는데 그 상황이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리를 뜨려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확 잡는 겁니다. 너 이러고 간다고? 놓으세요. 얘 좀 봐.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군다고? 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아냥 거리시길래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걸 보니 저야말로 이 결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그곳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잘 갔다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했는데 엄마가 제 표정이 영 안 좋다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황당해 하시면서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시어머니 행세한다니? 남의 집 귀한 딸을 불러다가 그렇게 일을 시키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그러니까 가서 내내 일만 하고 왔어. 시어머니 될 자리가 생각보단 영 별로다. 그때 상견례 때는 별로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근데 오늘 겪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된다고 생각드니 바로 몸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소리까지 지르시는데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뒤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라앉은 목소리로요. 집이야? 나 너네 집 근처인데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일단 나갔고 남친 차에 올라탔어요. 남친은 굳은 얼굴로 어딘가 운전해서 가더니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너 설거지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갔다며? 그렇게 말하셔? 그럼 아니야? 친척들에게 인사시키겠다고 나 부르신 거 아니었어? 근데 나 가서 음식 준비만 3시간 했어. 게다가 친척분들 식사한 거 내가 다 치우고 과일 내오고 설거지까지 시키시더라. 그거 하다가 실수로 컵을 하나 깼는데 나한테 야 하시면서 소리까지 지르셨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앞치마 벗어 던지고 나온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왜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좀 있다. 뭐? 하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까진 보통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남친도 굳은 얼굴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됐고 엄마한테 사과드려. 전화하던지 아니면 찾아가던지. 내가 왜? 그럼 네 행동이 잘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댁 가서 일 좀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앞치마를 던지고 나오면 어떡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무조건 참으라 그거야? 나중에 친척들 없을 때 따로 얘기해도 되잖아. 뭘 잘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어머님한테? 아니면 자기한테? 얘기하면 뭐 달라져? 어머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그러셔? 그 말에 남친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그깟 일 좀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너 그런 여자야? 뭐라고? 그럼 너는 어쩌고 싶은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네 성질 다 부리고 뭐 결혼이라도 깨자 이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남친은 펄쩍 뛰더라고요. 결혼이라도 깨자는 거냐고? 안 될 것 같으면 깨는 거지. 와, 기가 막힌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뭐가 안 되는데? 톡 까놓고 깨지자고 해도 내가 깨지자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하고 참고 있거든. 근데 네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에 적반하장이라니. 자기가 왜 깨자고 하는 걸 참는데? 몰라서 물어? 네 과거! 남친 입에서 갑자기 네 과거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몹시 황당했죠. 내 과거라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묻어두려고 했는데 너 이주임한테 들으니까 대학교 때 술집 같은 데서 일한 적 있다며? 저는 이게 당최 뭔 소린가 싶어서 눈알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술집? 내가? 그래. 소희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그래. 너 대학생 때 그런 데서 알바했다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소희가 제 남자친구한테 제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오더군요. 혹시 내가 학교 앞에 호프집에서 알바 잠깐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냥 학생들 오는 호프집이야. 나 거기서 안주 서빙했고 3개월 일했어. 3개월. 제 말에도 남친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안 믿는 얼굴이었죠. 이소희가 뭐라고 하던데 정확히 말해봐. 아, 됐어. 얘기해 보라고. 호프집은 무슨. 네가 그렇게 변명할 거라고 하더라. 호프집이 아니라 술집이라던데. 이소희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잠깐만.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소희가 오빠한테 그런 말을 왜 해? 순진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깜빡 속을까봐 미안해서 그랬겠지. 친구니까. 뭐라고? 속아? 어처구니가 없으니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순진한 거 좋아하네. 오빠야말로 회식 1차 끝나면 그렇게 동료들이랑 룸살롱 가고 나이트 가서 부킹한다며. 그 말에 남친도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래? 소희가 그러던데. 남친은 잠시 동공지진이 나더라고요. 맞아? 사실이야? 말 못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뭔 나이트야. 그냥 동료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나이트 죽돌이라며. 뭐라고? 야, 너 과거에 술집 다녔던 거 묻으려고 괜히 내 멱살까지 잡냐? 술집 소리 하지 마. 그냥 학교 앞 맥주집에서 알바한 것 뿐이야. 그렇게 치면 거긴 술집 아니야? 술집은 네가 다니는 그런 데가 술집이지. 여자 나오는 술집. 뭐가 어째? 남친과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치며 감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됐고 길게 말할 것도 없겠다. 끝내자. 끝내? 누구 맘대로? 그럼 이런 대학까지 오가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 진작에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나 이미 이 결혼 아니다 싶었어. 근데 오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 그만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가는데 갑자기 남친이 제 팔을 잡고 확 돌려 세우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야, 누구 맘대로 헤어지재? 너 술집 다니고 걸려서 헤어지자는 거야? 하면서 막무가내로 고함을 막 지르는데 그 순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폭력적인 모습 처음이기도 했고 또 이미 어둑어둑 해든 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거기가 다소 인적이 드문 주차장이었고요. 이거 안 나? 헤어져.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나 너랑 결혼 안 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어째? 이게 정말... 하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확 움츠렸는데 그 순간 누군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였는데 남친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니까 경적을 하고 울린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눈이 돌아서 그 차를 보며 왜 빵빵거리냐고 갈 길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남친을 떠밀고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에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남친도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달려가서 택시를 겨우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 택시 기사분도 괜찮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곤 했지만 말과 달리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이였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고함 지르면서 때리려고까지 하고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싶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너무 떨려서 침대 안에 들어가 몸을 떨었습니다. 진정이 안 됐거든요. 좀 전의 상황이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가 걱정돼서 들어오셨고 저는 울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전에 들은 아빠도 남자친구 찾아간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다음날 남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만하자는 문자만 보내고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다시 남친을 보니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따졌습니다. 여기 CCTV 다 있는데 어제 같은 짓 한 번만 더 하면 나도 참지 않는다고요. 남친은 어제는 자기가 순간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저는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빌고 빌다 안 통하는 것 같으니 다시 전화로 욕하고 찾아온다 어쩐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거 녹음했고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남친이 갑자기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한동안 가게 문까지 닫아야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소희에게서도 연락이 여러 번 왔는데 다 씹었습니다. 소희도 너무 소름 끼치고 상종하기도 싫더라고요. 저한테는 남자친구 욕하고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또 욕하고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소희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 친구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파혼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맘때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남친이 갑자기 찾아올 것 같아서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희가 찾아왔더군요. 너 왜 내 연락 피해? 왜 왔는데? 임대리님이랑 깨졌다며? 너 괜찮아? 라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너 그 사람한테 내가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다고 했니? 내가 언제 술집에서 일했어? 그 말에 소희도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너 술집에서 일했잖아. 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 우리 과동아리 사람들도 자주 오는 그냥 맥주 마시는 곳이었잖아. 맥주는 술 아니야? 어쨌든 술집은 맞잖아. 소희의 말에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왜 일부러 이간질 시키는 거야? 무슨 이간질이야? 나한테는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한테는 나 욕하고 왜 그랬어? 너 혹시 그 사람 좋아하니? 그 말에 소희는 화까지 내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너 걱정돼서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 나 걱정한다는 사람이 술집에서 일했다느니 없는 소리 지어가며 말해? 너 도대체 뭐야? 제 말에 소희는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네가 남친이랑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 나한테 화풀인데. 기껏 걱정돼서 왔더니. 말은 똑바로 해. 걱정돼서 온 거 아니잖아. 진짜 헤어진 거 맞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 아니야? 뭐?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우리 헤어졌어. 나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 네가 만약에 그 사람 좋아해서 이런 거라면 그 사람 너 가져. 됐니? 야, 너 사람을 뭘로 봐? 말 끝났으면 가라. 나 너 별로 안 보고 싶어. 저는 그러고 그냥 제 할 일 했습니다. 전 남친도 꼴도 보기 싫지만 이상하게 말을 전하며 이간질 시키는 소희도 소름 끼쳐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소희는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소희와는 아예 친구의 연을 끊었죠.
물론 저희 직접적인 파혼 사유가 소희의 말 때문은 아닙니다. 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 그리고 남친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소희가 전 남친과 저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하고 이간질을 했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고 한동안은 심란한 기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반년 뒤 저는 참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희와 제 전남친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죠.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요. 그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도 황당해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와, 이 소희 진짜 대단하다. 기어코 네 전남친 뺏어서 결혼까지 안 해? 기어코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전에 소희랑 술을 한잔 했는데 걔가 술김인지 지 속 얘기를 했거든. 네 전남친 좋아했대, 회사에서.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랑 잘 되고 사귄다고 하니까 너무 분통 터졌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설마 했더니 진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간질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너 헤어지게 만들고 지가 그 남자 꿰찼네. 와, 어이없다. 둘이 잘 어울리는데 뭐. 너 열 안 받아? 열은 받는데 똑같은 것들끼리 잘 살라 그래. 근데 너는 결혼식 갈 거야? 에휴, 너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나 상관없어. 결혼식 가. 나도 같이 가고. 정말? 너도 간다고? 줄 것도 있거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소희와 제 전남친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자마자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이소희는 배를 가리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흠칫 놀라는 겁니다. 지영아, 네가 여기 왜... 나한테도 청첩장 보내지 그랬어. 제가 온 것 때문에 소희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설마 깽판 치러 온 거 아니지? 너네 끝나고 우리 만난 거야. 깽판은 무슨, 내가 할 일 없니? 축하해주러 온 거야. 너랑 저 사람 참 잘 어울린다. 소희는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얼굴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쨌든 너한테 미안하게 됐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어쩌다 보니 내가 네 전남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 뭘 어쩌다 보니야. 이렇게 되길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간질했던 거 아니야? 뭐? 야, 나한테 좋은 날인데 큰 소리 안 났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축하해주러 온 거라니까.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헤어진 것도 아니니까. 뭔 소리야? 저 남자 진짜 네 말대로 완전 쓰레기더라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려는 거야. 게다가 쟤네 엄마는 결혼 전에 사람 불러놓고 몇 시간 동안 일만 시키고. 혹시 너도 했니? 제 말에 소희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오빠가 너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 몰랐어? 나 그때 도망갔잖아. 저런 폭력적인 인간하고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저런 인간하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네 덕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걸러낸 거니까.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아. 진심이야. 너랑 저 사람 참 잘 어울려. 너네 남친도 만나고 가야겠다. 줄 거 있거든. 제 말에 소희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고 그 자리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자와 그 남자네 부모가 식장 앞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오니 그 남자와 부모도 놀라더라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와? 소희 친구인데 와야지 당연히. 결혼 축하해. 야, 소란 피우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아, 무섭네. 이제 본색도 안 숨기나 봐. 뭐? 그러자 옆에 어머님도 뭐라고 하시더군요. 너 이제 우리 집이랑 볼 일 없잖니?
좋은 날 망치지 말고 가줄래?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너무하시네요. 나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온 거야.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건넸습니다. 자, 내 선물. 그 남자 어머님은 제가 건넨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그 사진은 이소희의 과거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술집 알바는 제가 아니라 이소희 본인이 한 거였어요. 대학교 시절 디카로 찍은 사진들은 다 인화해서 박스 안에 넣어두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치기 어린 허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소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짙은 화장을 하고 푹 파여진 옷을 입고 술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때 방학 동안 술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었고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인 알바보다 수입이 짭짤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고 그냥 음식점이나 학교와 포프집에서 시급받고 서빙 알바를 했었습니다. 소희는 용돈 번다고 방학 때마다 그런 데서 일을 좀 하다가 나중엔 보는 눈이 무서웠는지 그런데 근처에도 안 가고 취업 준비했었죠. 이소희가 저한테 술집 다녔다고 덮어 씌웠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알바를 했었던 겁니다. 친구의 과거니까 저도 어디에서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다시는 거론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소희가 저를 먼저 배신하고 없는 소리까지 지어냈으니 저도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일부러 사진을 찾아왔던 거죠. 그 사진을 보는 전남친과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얘가 소희라고? 술집에서 일한 건 내가 아니라 네 부인 될 사람이었거든. 짭짤하다고 방학 때마다 그런 데 다니면서 일 잘했었어. 지금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지? 이게 뭐야? 세상에! 이소희가 그러더라. 너 완전 회사에서 유명한 걸레라고? 유흥업소 좋아하고 여자 좋아한다면서? 뭐라고? 그렇게 치면 둘이 잘 어울리네. 너 이제 유흥업소 가지 마. 와이프가 그런 거 출신인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유흥업소 가니? 와이프한테 술 시중 들어달라 그래. 걔 전문이야. 과거 세탁한 지는 꽤 됐지만. 둘이 천생연분이네. 행복하게 잘 살아. 결혼식은 꼴 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그럼 안녕?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가기 전 고개를 돌려보니 충격받은 전남친 얼굴과 시뻘겋게 달아오른 어머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소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으로 그 둘 사이를 제대로 이간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간질한 게 아니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으니까요. 그 저는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집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남친하고 이소희하고 결혼식도 완전 썩은 얼굴로 진행하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개싸움 벌였대요. 게다가 이소희한테 임신한 애는 내 맞느냐, 요즘은 술집에서 일 안 하느냐는 소리까지 했다고 하고 이소희도 전남친 뺨 때리고 장난도 아니었답니다. 그 때문에 신혼여행도 안 가고 둘이 주구장창 싸우다가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별거 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소희는 결국 임신한 채로 친정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이소희가 저한테 연락해서 네가 뭔데 내 사진을 함부로 주네 마네 악을 쓰며 따지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 나는 네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알려주려고. 술집에서 알바는 네가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래. 네가 헷갈린 것 같아서 정정해 준 거야. 야, 이제 속 시원하냐? 너 때문에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시어머니도 나만 보면 악지르고 난리야. 차라리 이혼하라고. 이게 네가 원한 거야? 너는 나한테 이무택 이간질을 그렇게 해댔으면서 정작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왜 했니? 아휴, 나 같으면 결혼 안 했다. 네 팔자 네가 꼰 거지 뭐. 왜 내 탓이야? 내가 그때도 말했지. 너 때문에 파혼한 거 아니고 이무택이 폭력이나 쓰는 쓰레기라서 식겁하고 헤어진 거라고. 네가 그 쓰레기 주워다 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뭐가 어째? 너 말 다 했어? 야, 그리고 네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 그러고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아. 둘이 잘 어울리니까. 나이트 죽돌이와 과거 업소녀의 만남이라니 너무 찰떡궁합이네. 저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들은 주구장창 싸우면서 별거했고 이소희는 그 와중에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한 아이 친자 검사까지 했답니다. 친자 검사는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결국 둘은 반년도 안 돼서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내내 싸우다가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거였어요. 전 남친은 파혼 2번에 이혼까지 한 번 한 셈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전 남친과 제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도 제가 별로 화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둘 다 쓰레기였는데 쓰레기들끼리 만난다고 하니 그 결말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라고 이간질 열심히 하던 제 친구.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남자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제 친구도 참 불쌍하게 됐네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자초한 것을. 결혼 전에라도 전 남친과 전 남친 엄마가 최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혼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전혀 도움될 것 없는 두 인간 쓰레기도 한 번에 치우게 된 것도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너무 별로였던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한 번에 정리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빠가 직장을 다니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남편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과거 대학교 다닐 때 작은 문예 잡지에서 등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학생인 신분인데 등단이 되었다 보니 주위의 기대도 크고 남편 본인도 작가라는 자부심이 컸었죠. 하지만 그 후에 한번 출간한 작품이 쫄딱 망하고부터는 제대로 된 활동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본인은 작가이고 예술가라는 생각이 몹시 뚜렷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부분이 멋있고 좋아 보였죠. 다른 남자와는 달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한 것도 맞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따로 수익이 없었어요. 그 후에 웹소설 작가로 전업을 하겠다고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수익적인 면에선 그저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남편 용돈으로 쓰다 보니 저는 구경 못했고요. 하지만 그런 거 다 알고 제가 선택한 남자고 아이 낳아서 5살까지 키우고 함께 살면서도 특별한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저는 여지껏 해오던 결혼 생활에 어마어마한 현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퇴근 후 남편과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할 때였어요. 저는 일반 직장인이라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려서 남편, 아이와 함께 먹고 아이를 씻깁니다. 낮 동안은 남편이 아이를 전담해서 보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면 그때부턴 제가 밥도 차리고 아이도 씻기고 재워요. 남편과는 바통 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재울 때면 저도 피곤하다 보니 보통 같이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잠들지 않아서 나와서 남편과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불쑥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해봐. 뭔데? 솔직히 여태까진 말 안 했는데 오늘은 술 먹은 김에 할게. 자기가 돈 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좀 벙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외벌이로 살면서 저 말고는 다른 수입원이 없다 보니 아이 낳고도 3개월 만에 복직해서 바로 일을 했었던 저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기에 제가 더 아득바득 일을 해야 했죠. 물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고 결혼한 거였기에 그런 상황이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말은 안 해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바가지 긁은 적 한 번 없이 오히려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응원해 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은 저를 벙찌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는데 남편은 제가 정색하니까 갑자기 아니라고 얼버무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으면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우리 집 올 때마다 미연이 얘는 돈 번다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시거든. 집이 완전 개판이라고 하시면서 돈만 벌지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냐고. 나도 처음엔 아니라고. 미연이도 나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집안일도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자기가 돈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 그 말에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어머님이 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당신 아들이 일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씩 저에게 애 낳아줘서 고맙다라던가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이 많다 그러셨거든요. 매일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남편 밥이랑 아이 밥 차려놓고 출근했고 퇴근하고부터는 제가 전담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편도 좀 쉬라고요. 그리고 아이 잠들고 나면 저는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밥도 해놓고 잘 때가 많았고요. 물론 집 청소나 빨래 같은 살림 등은 남편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가끔 같이 하긴 해도 주로 낮에 내내 집에 있는 남편이 했었고 어차피 아이는 유치원에 가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은 집도 치우고 살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주부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럼에도 아무리 유치원에 보내도 아이 보는 게 힘들다는 걸 알기에 집이 지저분해도 빨래가 밀려 있어도 전부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력이 되면 제가 그냥 하기도 했고요. 제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나름 이래저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뒤에서 저더러 돈만 벌어오고 아무것도 안 하냐며 흉보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이없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남편은 엄마도 그냥 속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너무 새겨듣지 말라는데 이 말을 어떻게 그냥 넘기나요? 그리고 도대체 어머님이 속상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기분이 상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선아예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요. 어머님은 답장이 없으셔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저 미연인데요. 아침에 보낸 제 문자 읽으셨나요? 그래, 읽었다. 어머님이 선아예비한테 제 뒤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신 게 맞으세요? 진만이가 뭐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선 나쁜 말하는 위선자처럼 느껴지네. 네 문자 받고 나도 기분 참 안 좋았다. 어머님, 저는 어떻겠어요? 조금 기분 상한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득달같이 전화하니? 그래, 내가 말했어. 한 번씩 너네 집 가는데 갈 때마다 집이 지저분해. 그래서 보통 때는 아들한테 잔소리를 한다. 집에 있으면서 집도 좀 치우고 깔끔하게 지내라고. 그러면서 한 번씩 덧붙이는 말로 애미는 뭐 하는데 집이 매일 엉망이냐고. 너네는 집도 안 치우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니? 친정엄마라도 너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도리어 저에게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따지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입장에선 당연히 서운할 만한 일 아닌가요? 집이 좀 지저분할 순 있어요. 근데 제가 노는 사람인가요? 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턴 제가 서나 전담해서 봐요. 밥도 제가 다 하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누가 모르니? 너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나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런 건 기억 안 나? 그렇게 말하셨으면서 왜 뒤에선 집이 엉망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런 말도 못해? 집이 지저분하니 말할 수도 있지. 너네 친정엄마는 너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하니?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따지시다가 갑자기 흐느끼시는 겁니다. 집만이 집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 나다. 가장 노릇 못하고 허구한 날 저러고 집에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니?
남자로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살림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느냐고.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노는 게 제 잘못인가요? 남편 본인이 자기는 직장생활 못한다, 직장생활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럼 난 이혼할 거다 라고 저한테 못 박아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고 혼자서 작업해야 되는 사람인데 밖에서 돈 벌어오라느니 직장 다니라느니 바가지 긁지 말라고요. 그런 배짱이 같은 아들 놔두고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며느리는 안 불쌍하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 조금 하는 아들은 그렇게 불쌍하신가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 생각에 내가 사과해야 될 리 같니? 그렇다면 말해다오. 사과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사과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과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더 이상 어머님과 통화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제 사무실 들어가 봐야 되니 끊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기분도 상하고 속도 상해서 그날은 점심도 안 먹고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생활비 한 번 안 벌어오고 집에 있음에도 그런 걸로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한테 그런 걸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시고요. 저 혼자 돈 벌러 다니고 생활비 때문에 아등바등 하는 거 아시니까 속상하실지언정 남편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거론하신 적 없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 말했어요. 아이는 보통 유치원에 가고 그러면 3시 넘어서야 집에 오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6시간 이상 남편이 혼자 집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뒤로 하원시키고 3, 4시간만 보면 또 내가 퇴근하고 와서 아이 보고 그런데 내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남편은 도리어 저보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더군요. 그냥 술 먹다가 가볍게 한 말인데 그걸로 아직까지 꽁에 있어? 오늘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따졌다며. 엄마도 자식 집 왔는데 집이 너저분하면 가볍게 한 소리 하실 수도 있지. 입장 바꿔서 자기가 돈 벌어오고 내가 집에서 살림한다 쳐. 근데 집이 지저분해. 그러면 어머님은 직장 다니는 너 보고 뭐라고 할까? 아니면 집에 있는 나 보고 집에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혼내실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도 다니면서 집 지저분한 것까지 다 내 책임이 되고 혼나야 돼? 앞에서 한 말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 말을 서운하게 하네.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안 살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톡 까놓고 집이 지저분한 것도 당신이 평소에 잘 치웠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을 구기더라고요. 와, 너 돈 벌어온다고 나는 무슨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 취급하냐? 살림이나 하는 사람? 그럼 자기가 뭔데? 야, 말 가려서 해. 나 작가야. 뭐 6시간이 남는다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노는 줄 알아? 글 쓰고 작품 구상하고. 나도 나름 바빠. 그래, 그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여태껏 제대로 안 한 것도 맞잖아.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어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말자고 본인이 더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현타가 제대로 왔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남편 걷어먹이느라 고생 많다고 놀렸어도 저 괜찮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크게 불만 없었고요. 근데 어머님이나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니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입댈 것 없이 깨끗하게 해놓았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도 남편과 어머님에게 기분이 상해했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진짜 어이없는 일은 그 뒤에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1시간 넘게 따지신 일이었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살림 가지고 흘리듯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따지고 대들더라. 사부인 듣기엔 이게 맞는 거냔 소리부터 애들이 그 일로 싸웠다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싸울 것 같으면 사부인이 친정 부모님이자 어른 입장으로 불러다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하셨대요. 이 한마디란 저한테 뭐라고 하라는 뜻이었고요. 게다가 전에 아이 방학을 맞이해서 남편하고 아이하고 이틀 정도 시댁에 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있고 집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더라고도 하셨어요. 그때 애랑 남편이 모처럼 집에 없다 보니 솔직히 저도 좀 풀어지기도 했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긴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와선 밥 먹고 그냥 자고 쉬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시면서 미연이는 너무 게으르다. 결혼 전에도 그랬느냐. 살림은 다 남편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데 사부인이 보시기엔 이게 맞는 거냐 그러셨다네요. 저희 엄마는 워낙 성격도 순하고 잘 따지시지도 못합니다. 어머님 말에 그럼 우리 애는 노느냐고 하시고 싶었다는데 괜히 저랑 어머님이랑 사이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아무 말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내 딸 앞에서 딸 욕하는데도 아무 말 못한 게 분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너무 열받아서 꼭지가 도는 겁니다. 저와 저희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하겠나요? 저 그 얘기 듣고 나서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전화해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너무 정 떨어져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머님도 저를 흘겨보면서 그래 하시더라고요. 마침 잘 됐네요. 남편한테 할 말 있었는데 어머님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무슨 할 말? 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좋겠어.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기싸움 하니?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1시간 넘게 재혼당 하셨다면서요. 험담은 무슨 험담이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디? 그럼 그게 칭찬이에요? 험담이 아니라 서운해서 하소연을 좀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어머님이랑 친구야? 사돈 사이에 무슨 하소연? 어머님은 우리 집이 만만하신가 봐요. 얘 말하는 것 봐라. 뭘 또 그렇게 얘기해. 여튼 이제부터 당신도 직장 구해서 돈 벌어와. 똑같이 하자. 돈 벌어오는 것도 똑같이, 집안일도 똑같이, 육아도 똑같이. 치사하게 이럴 거야? 치사한 것 같아?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 집에서 아이 돌보고 살림 전담해야 되는 전업주부. 근데 전업주부면서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정작 그 욕은 직장 다니는 제가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요? 전업주부? 말 다 했냐? 난 작가고 프리랜서야. 그래, 남편더러 전업주부라니. 전업주부가 뭐 어때서요? 진짜 전업주부들은 집안 살림 프로처럼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 많아요. 당신은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거야? 돈을 벌어와야 작가고 프리랜서지. 나 당신한테 결혼 생활 동안 돈 한 번 받은 적 없어. 그나마도 당신이 웹소설 적어서 번다는 10만 원? 그거 당신 용돈 쓴다고 해서 나는 구경도 못 해봤어. 너 돈 버는 유세 떠냐? 유세 진짜 제대로 부려볼까? 나 이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할래. 밥도 당신이 하고 나 퇴근 후에도 밥 차리고 치우고 애 씻기고 재우고 그거 다 당신이 해. 집도 제대로 치워놔. 설거지랑 빨래도 밀리지 말고 하고. 내가 와서 청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당신한테 얘기할게. 그 정도는 해야 유세라고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 진짜 표정이 있는 대로 구겨지더라고요. 어머님 뒷목 잡는 흉내까지 내시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얘 좀 봐라. 얘 아주 무서운 애네. 그게 싫으면 맞벌이 하자고. 당장 내일부터 직장 구해. 그럼 나도 똑같이 할 거니까. 어머님, 이 사람 직장 똑같이 구하고 돈 벌면요. 어머님이 뒤에서 미연이 얘는 집에서 뭐 하느냐라고 하셔도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럼 됐죠? 어머님도 그거 원하시잖아요. 어머님 참만 반복하시고 기막혀 하시고 남편도 뭐라 반박은 못하는데 표정 엄청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그 길로 가방 획 들고 다시는 이 집 안 온다고 나가셨고 남편도 저 째려보더니 어머님 부르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할 게 많아서 차라리 그 편이 나았고요. 그 일로 남편과 저의 사이는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예술가 행세한답시고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다 맞춰주고 자존심 축혀 세워줬던 저인데 제가 저렇게 나오니 남편도 지 혼자 단단히 삐져서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저도 말 섞기 싫은 건 똑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이 또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희 엄마도 참지 않으셨어요.
처음 어머님이 전화하셨을 땐 저희 엄마도 갑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사돈이다 보니 함부로 말을 못해서 가만히 듣고만 계셨다지만 제 얘기 다 들으시고는 저희 엄마도 화가 단단히 나셨거든요. 또 전화 오면 이번엔 가만 듣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연이 걔가 이런 소리까지 했다면서 미연이가 저렇게 당돌한 줄 몰랐다느니 사부인은 딸을 저렇게 키우셨나느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열받아서 내 앞에서 내 딸 욕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내 딸 욕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맞장구 쳐줘야 되느냐 벌컥 화를 내셨대요. 어머님도 전에는 저희 엄마가 내내 하니까 이번에도 그러실 줄 알았나 본데 저희 엄마가 세게 나가니까 당황하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속상한 게 많으세요? 저야말로 속상하죠. 백수 사이 먹여 살리는 제 딸 보면서 안 속상하겠나요? 이서방 돈 한 푼 안 벌어왔고 그래도 사이라고 저희 이서방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사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딸 욕을 그것도 제 앞에서 잘도 하시네요. 저희가요 돈 못 버는 건 괜찮은데 염치 없는 건 못 참겠거든요. 도대체 이서방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저희 딸이 이서방 먹여 살리려고 결혼했나요? 결혼하고 애도 낳았으면 철없는 짓 그만하고 돈을 제대로 벌든가 그게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하면서 본인 역할이나 잘하든가 1인분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 두고 저희 딸한테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속상하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엄마의 폭격에 어머님 완전 어버버 말도 제대로 못하셨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앞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내 딸 욕하지 마라. 나는 이서방 욕할 거 더 많다. 똑같이 해드리겠다. 그러셨대요. 그 일로 양가 분위기 몹시 안 좋아졌고 아버지들까지도 나서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당연히 저랑 남편도 심하게 싸우고 결국 이혼 소리까지 나오게 됐죠. 솔직히 이혼하자면 무서운가요? 저는 그럼 그러자고 했습니다. 톡 까놓고 저도 저희를 시작으로 내가 저 남자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먹여 살리고도 뒤에서 욕을 먹나 싶었거든요. 제가 이혼하자고 세게 나가니 이제는 어머님이 제 남자 생긴 거 아니냐는 헛소리까지 하더군요. 결국 진흙탕으로 싸우고 협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협의 이혼은 물 건너갔고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고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남편이 완전 한량 같은데 괜찮냐는 우려가 많았어도 정작 저는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의 말처럼 돈 안 벌어오는 건 괜찮아도 염치 없는 건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아들이 전업주부 소리는 듣기 싫어도 일 안 하는 건 괜찮다는 어머님. 그런 아들이면 반품할 테니 도로 데리고 가서 뒷바라지 잘 해주며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은 현타가 와서 못하겠거든요. 제대로 돈 한 푼 못 버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 가진 유세는 하고 싶으셨던 저희 어머님. 그리고 입으로만 예술가니 작가니 해놓고 집안일 하나조차도 똑바로 못했던 남편. 고이 반품할 테니 어디 잘 데리고 살아보셨으면 하네요. 소송이라는 게 참 힘들고 밑바닥까지 보이는 거라 지친다고도 하는데 저도 이 징글맞은 시간을 하루빨리 잘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루빨리 편안한 시간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